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진양고을 남쪽 끝자락, 바람 한 자락도 조용히 지나가는 너른 들녘이 있었죠. 그곳은 예부터 햇볕이 잘 들고 물길이 좋은 땅이라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 들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들 가운데 9마지기 논이 9년째 손도 못 대고 버려져 있었죠. 아이고, 우리 땅은 그냥 버려진 땅이구먼. 하루에도 몇 번이고 논둑에 나와 굽어보는 이는 40간 넘은 과부였죠. 남편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남은 건 어린 딸 하나와 집 한 채, 그리고 논밭이었습니다. 이 과부는 성품이 얌전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일 하나만큼은 사내 못지않게 부지런하고 야무졌지요. 새벽이면 논둑을 돌고 낮에는 머슴들을 다그치며 일하고 밤이면 그날의 일지를 꼼꼼히 적곤 했습니다. 그렇게 성실한 과부가 왜 9마지기 논을 놀리고만 있을까요? 그 논은 산 아래 큰 부잣집과 물길이 연결된 자리였는데 날이 가물기라도 하면 부잣집 논이 말라갔지요. 문제는 그 부잣집 머슴놈이었습니다. 거기 그 논에 물을 대면 우리 논에 댈 물이 없어. 거기 논에 물 한 줄기라도 대보시지. 내가 그냥 확. 그 머슴은 오라마기가 멧돼지 같고 눈매가 번득이며 욕설이 입에 달린 자였지요. 누구든 그와 한마디 섞으면 다툼이 나고 몇 놈은 논물 놓다가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래서였지요. 9마지기 논은 해마다 쑥과 잡초만 우거졌고 마을 사람들도 행여 그 머슴 놈과 싸움이 일어날까 말렸습니다. 마님, 생명 아깝게 하지 마이소. 다른 논도 많은디 거긴 그냥 버리소. 과부는 입을 꾹 다물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올분이 끓었습니다. 억울함은 마음속에서 자라 잡초보다 더 질기게 뿌리 내리던 것이지요. 그에도 봄이 찾아왔고 논마다 물이 돌고 사람들이 논두렁에 나와 모판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과부는 물끄러미 9마지기 논을 바라보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에이, 또 올해도 그러려니 해야지.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해는 지고 달이 밝게 떠오르던 그 시간, 먼 들판길 저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죠. 삐쩍 마른 채고 허름한 복장의 사내 하나가 한 손에 보퉁이를 들고는 터벅터벅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여어, 이 근처에 머슴살이 할 데 없어? 그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으나 묘하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웃 하나가 눈을 껌벅이며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지요. 옷은 낡고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머슴살이 할 집이 있긴 한데 거기는 좀 세게 일해야 될 것이요. 괜찮습니다. 세든 약하든 나는 일 시켜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여 사내는 과부의 논과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침 마당에서 소죽을 끓이고 있던 과부가 나와 그를 맞았지요. 머슴살이를 하겠다고요? 예,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과부는 고개를 갸웃했지요. 겉보기엔 병자 같아 보였으니까요. 큰 머슴은 이미 드렸고 꼴머슴 자리는 비어있긴 한데 할 수 있겠어요? 그 자리도 감지덕지지요. 그렇게 사내는 과부 집에 꼴머슴으로 들어왔지요. 마당 끝에 자그만 초가 한 칸이 있었는데 본래 마구간으로 쓰던 것을 헛간으로 개조한 그 방에 짐을 푸는 날 하늘의 별이 총총하니 박혀 있었습니다. 과부는 속으로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리 여인 사람이 들판 일을 견딜 수 있을까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내는 말이 적고 손이 빠르며 무엇보다 일을 대하는 자세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첫날 아침 그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소죽을 끓이고 외양간을 쓸고 마당에 물도까지 씻어 놓았죠. 어머나, 이 사람 언제 다 했대? 과부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사내는 말했습니다. 마님, 논에 물을 대보아도 되겠습니까? 과부는 화들짝 놀랐지요. 아니, 그 노는 손대면 큰일 나요. 밑에 땅 주인의 머슴이 보통 놈이 아니라 우리 논엔 물을 못 대게 하지요.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지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어쩐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과부는 망설이다 말했지요. 그럼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내가 책임지긴 어렵지만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사내는 생가래를 둘러매고 들러 나갔습니다. 들녘은 아직 이른 봄 기운이 남아 바람이 매서웠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물길을 트기 시작했지요. 논둑을 두드리고 물꼬를 트고 막혀있던 수문을 정비하자 오래도록 메마르던 논에 물이 스르륵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저 아래쪽 부잣집 머슴이 있는 쪽이 소란스러워졌지요. 이게 뭐지? 누가 물꼬를 텄어? 바로 그 머슴이었습니다. 산만큼이나 큰 체고 거칠한 수염 번득이는 눈 기운 좋기로 인근 5고을에 소문난 자였지요. 누구야? 누구 맘대로 물을 뗐어? 사내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물을 논마다 적당히 고르게 되고 생가래로 땅을 고르며 모심기 준비를 마쳤지요. 결국 기운 센 부잣집 머슴이 성큼성큼 논두렁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야 이놈아, 이 너는 내가 손도 못 대게 했거늘. 내까지 놈이 감히 손을 대? 사내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대꾸했지요. 논은 누구의 것도 아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이치이니 농산일은 그에 따라 할 뿐이요. 그 말에 부잣집 머슴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간 아무도 자기에게 맞서는 이가 없었기에 자존심이 하늘 끝까지 부서져 나간 듯한 표정이었지요. 오늘 너 그 입값 치르게 해주마. 그리하여 두 사내가 논 가운데 마주 서게 되었으니 한쪽은 산 같은 기운을 뽐내는 머슴, 다른 한쪽은 초라한 차림의 말없는 사내.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숨조차 삼키지 못하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내 대체 누구래요? 꼴머슴이라던디 기운 보통이 아닌 것 같아. 바로 그때 부잣집 머슴이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이 바람을 가르며 얼굴을 향해 날아들자 그 손이 닿기도 전에 사내는 그의 팔을 틀어지고 허리를 감싸 안아 그대로 물속으로 척 내리꽂았습니다. 푸악 논물 속에서 입을 벌리고 버둥대는 부잣집 머슴을 사내는 한참이나 눌렀다가 겨우 꺼내주었지요. 네, 이놈! 흙탕물 맛이 어떠냐? 그리도 남의 논에 물을 못 대게 하더니. 부잣집 머슴은 말도 못하고 헐떡이며 땅을 짚었습니다. 과부집 머슴은 조용히 말했지요. 농사란 위에서 아래로 물 흐르듯 순리대로 하는 것이요. 다음번엔 물맛보다 더한 맛을 보게 될 것이요. 그날 이후 들녘은 고요해졌고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산에 보통이 아니다 하며 말이지요. 들녘에 봄이 깊어갈수록 논마다 물이 돌고 모판이 자라나기 시작했지요. 과부집 머슴은 그날 이후로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소죽을 지피고 마당을 쓸고 동이 가득 물을 떠다 놓고는 조용히 들판으로 나가곤 했지요. 그가 있는 자리엔 늘 먼지가 없고 그가 손댄 일터엔 풀 한 포기까지 가지런했습니다. 과부는 그런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가슴 한켠이 저릿해졌습니다. 저희는 참 이상한 사람이야. 무섭지도 않고 헛된 말도 없고 대체 누굴까? 한편 논물 사건 이후 부잣집 머슴은 속이 뒤틀려 잠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일은 여전히
하러 다녔지만 마을 사람들 눈길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야, 거기 물 좀 더 대라. 예, 알겠습니다. 전엔 명령 하나에 벌벌 떨던 동네 사내들이 이젠 예전 같지 않게 말 대꾸도 해대니 이는 곧 부잣집 머슴놈의 자존심에 금이 가는 일이었지요. 그 사이 과부집 머슴은 본격적으로 아홉 마지기 논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논은 잡초가 무성하고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져 있었지요. 이거 논이 아니라 황무지이구나. 하지만 그는 그 논에 생가래를 꽂고 한 줄 한 줄 흙을 뒤집기 시작했지요. 입 한 번 뻥긋하지 않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말입니다. 아이고, 저희 밥은 먹고 하나. 과부는 속상해하면서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머슴이 일을 하겠다는데 말릴 수도 없고 논에 손대지 말라던 경고는 이미 지난 일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고 하루 종일 비가 퍼붓더니 들녘엔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물이 아래로 흐르자 부잣집 머슴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예전처럼 날뛰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논물 사건이 마음에 크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보게, 지금도 과부집 머슴이 논에 물을 댄다던데 그놈 그냥 놔둬도 되겠는가? 부잣집 머슴은 묵묵히 담배만 빨다 말했습니다. 놔둬라. 그놈은 보통 놈이 아니다. 그날 너네 처박힌 내 꼴 못 봤냐? 칼도 안 들고 사람을 말려 죽일 놈이다. 며칠 뒤 과부집 머슴은 마을에서 가장 먼저 논을 갈아 모를 심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이웃 농까지 돌아다니며 고랑을 정리해주고 물꼬를 보수해주고 삽을 들고 다니며 남들이 놓친 자리까지 손을 댔습니다. 아이고, 자네 덕분에 논이 살아났네. 이제야 제 농사 짓는 기분이 납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고마움에 절을 하며 감탄했지요. 그런데도 과부집 머슴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논이 살아나서 다행입니다. 그 말을 듣고 과부는 조용히 논시우를 훔쳤습니다. 그는 9년 동안 버려졌던 그 땅을 되살린 것이지요. 그의 초여름 아홉 마지기 논은 푸르른 이삭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그 논을 가리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말입니까? 옛날엔 귀신도 안 지나간다던 그 논이 이젠 완전히 달라졌소. 천지개벽도 그런 천지개벽이 없지 않소. 과부집 사내는 말없이 어리춤에 손을 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들판 저 너머 높고 푸른 산 하나를 바라보았지요. 그 산 어귀엔 오래전 기도를 올리던 선돌이 하나 있었고 그 아래서 어떤 사내가 산신령에게 힘을 빌렸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고 과부는 문득 깨달았지요. 저 사람 아마 하늘이 내려준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과부집 머슴이 갈아엎은 아홉 마지기 논에는 어느덧 벼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물길은 마을 사람들 논두렁까지 고르게 흘러들었습니다. 이렇게 물 잘 도는 해는 처음이구먼.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죠. 그도 그럴 것이 과부집 머슴은 자신이 맡은 논뿐 아니라 동네 물길 전체를 다 손봤습니다. 물꼬를 손질하고 막힌 고랑을 파헤치고 물의 흐름이 엉긴 자리엔 밤늦도록 삽질을 했지요. 그날도 그는 이른 새벽에 생가래를 들고 들러 나갔습니다. 밤새 내린 큰 비로 들판에는 물이 넘쳤고 특히 문제의 아랫논, 즉 그 기운 센 머슴이 맡은 부잣집 논은 물이 덕지덕지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물은 논이 아니라 강으로 빠지겠구나. 그래서 그는 곧장 물길을 돌려 물이 아래논으로 흘러넘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부잣집 머슴이 논둑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놈이 또 내가 문을 건드렸구나. 그 눈엔 불꽃이 일었습니다. 지난번엔 불의의 일격이라며 자존심을 달랬지만 이제 2번 당할 수는 없다는 기세였지요. 너 진짜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오늘은 끝장을 보자. 그리하여 논 가운데서 2 사람이 다시 마주 섰습니다. 구름은 잔뜩 끼고 바람은 논을 훑고 지나가며 긴장감을 더했지요. 노는 물이 생명이고 물은 길을 따라 흘러야 하오. 그 길을 막고 사욕을 채우면 결국 다 죽는 것이오. 부잣집 머슴은 이를 갈았습니다. 말로는 못 이긴다 싶었는지 갑자기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놈 자식, 오늘은 정말 죽여놓겠다. 그러나 그 순간 사내는 그대로 그의 허리를 끌어안고 번쩍 들어 올리더니 저 논 한가운데로 내리꽂았습니다. 물이 튀고 지늘기 솟구치며 커다란 물보라가 일었지요. 푸어 콜록콜록 부잣집 머슴은 수초간 숨을 못 쉬며 물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과부집 머슴은 다시 그의 멱살을 잡고 물속에 지그시 눌렀다가 꺼내며 말했지요. 물맛이 어떠하오? 남의 논 물길 틀어막던 그 입 이제 좀 식었소? 기운 센 머슴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벌리며 헐떡거렸습니다. 손발엔 힘이 풀리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그제야 사내는 그를 논둑 가장자리에 끌어내어 앉혔습니다. 1시간 그 자리에 앉아 있으시오. 아니면 또 물맛을 보게 될 것이오. 그 말이 마치 벼락같이 들렸던지 부잣집 머슴은 꼼짝 않고 진흙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때마침 마을 아이들이 논길을 지나며 그 모습을 보고 외쳤지요. 머슴아지가 논에 앉아있다. 왜 물에 빠졌대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수군거리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그간 너무 설치긴 했지. 혼 좀 나야 쓰제. 그 사이 과부집 사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생가래를 들고 다시 논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쳐 들판을 덮고 논물 위엔 하늘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부잣집 머슴은 기가 꺾여 조용히 지냈고 마을의 질서도 이전보다 훨씬 평온해졌지요. 사람들은 은근히 과부집 사내를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천하장사도 아니고 무슨 귀신도 아닌데 그냥 무섭도록 바른 사람이야. 논두렁마다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매미 울음이 잦아들 무렵 진양들판은 풍년의 빛으로 물들어 있었지요. 9년이나 잡초에 묻혀 있던 9마지기 논은 이제 고운 벼이삭이 출렁이는 보배 논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기적이라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저 논 좀 보소. 물기를 터주니 논이 살아났네. 살아났어. 그 중심엔 여전히 말없는 산에 과부집 머슴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이면 들러나가 한낮에는 남의 논두렁도 보살피고 저녁이면 마당을 정리한 뒤 잠자리에 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과부는 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보게, 이듬해도 내 집에 머물러 주시겠는가? 그 말의 머슴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떠나야 할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부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지요. 더 묻고 싶었지만 그의 눈빛이 왠지 더 이상 말하지 말라 하는 듯했습니다. 며칠 후 가을 거지가 끝나자 사내는 조용히 보따리를 쌌습니다. 새해를 입을 수 있을 만큼의 옷가지만 챙겼고 세경은 한사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많은 논을 지었는데 품삯이라도 받아가셔야지. 돈이 필요한 자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과부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해 동안의 고된 일보다 사내가 떠난다는 사실이 더 가슴을 저미게 했던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 끼만 먹고 가시게. 쌀밥과 미역국 정성껏 차려드릴 테니. 사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과부는 아침 일찍부터 불을 피우고 밥을 지었습니다. 쌀은 말로 달고 미역은 푹 끓여 국을 냈으며 조촐한 자리였지만 마음만은 잔치상보다도 넉넉했지요. 사내는 밥을 3숟가락에 나누어 먹고 국을 한 그릇에 마신 뒤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마님께선 오래오래 이곳에서 평안하시길. 그리고는 마당을 나섰습니다. 과부가 서둘러 따라 나섰지만 사내는 마을 어귀에 이르자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지요. 그 일 이후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를 입에 올렸습니다. 기운 센 머슴은 다시는 으스대지 않았고 물길은 예전보다도 고르게 흘렀습니다.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 사이엔 서로를 배려하는 풍습이 자리 잡기 시작했지요. 그이는 누구였을까? 장사인가? 선인인가?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내 듣기로는 저 들판 너머 선돌에서 산신에게 공을 들인 장수가 있었다지요. 힘을 빌려 억울한 자들을 돕고 일이 끝나면 사라진다던데 그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 말을 듣고 과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 진양 들녘에 전해지던 이장수 머슴 이야기는 단지 힘센 사내 하나가 버릇없는 머슴을 혼내줬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 사는 도리와 참된 힘의 의미를 가르쳐 주지요. 장수 머슴은 말이 없었습니다. 큰 소리치지도 남을 누르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냈고 그 손끝으로 말라버린 논에 물을 대고 억울한 사람의 삶을 되살렸습니다. 참된 힘은 무력을 뽐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억울한 자를 대신해 나서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를 바로잡으며 남들이 외면한 곳에 손을 대는 데 있는 것이지요. 기운 센 머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힘은 사람을 잠시 굴복시킬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장수 머슴처럼 말없이 흐르되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고 뿌리 깊게 베어드는 힘은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가 세경 한 푼도 받지 않고 떠나며 남긴 것은 그의 풍년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 남은 건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었고 그것이 진짜 보배가 된 것이죠. 세상엔 드러나지 않는 힘이 더 크고 진정한 장수는 남을 굴복시키는 이가 아니라 남을 일으켜 세우는 이다. 지금 우리 곁에도 어쩌면 어디선가 그 장수 머슴 같은 이가 묵묵히 흙을 일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